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 거품이 쫙 빠져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집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도 본인이 짊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로 나라 경제가 망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정상화로 나라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기꾼들의 끝없는 탐욕으로 나라 경제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2차 정상화,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노도강 2억 3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노도강이라고 하죠. 여기가 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면은 2021년에 풍선 효과 기억나실 거예요. 당시에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출 안 되게끔 이렇게 하니까 투기꾼들이 어디로 몰려갔죠? 노도강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1년 6월 서울의 매매 가격 증감률을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여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풍선 효과로 많이 오른 곳인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빠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투기꾼들이 몰려갔던 곳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다. 그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도강이 2억 3억씩 뚝뚝 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투기꾼들이 몰려가서 만들어낸 거품들,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투기꾼들의 성지니까 여기가 빠지면은 다른 곳들도 같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큼 빠졌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노원구의 상계주공 12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41제곱미터, 이게 최고가가 6억 2천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 지금은 3억 2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거의 48% 하락을 했는데 절반 가까이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노원 상계주공 16단지 59제곱미터, 이거를 살펴보면은 최고가 7억에서 최근에 4억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여기도 한 44% 정도 절반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은 여기는 도봉구 창동 삼성 레미안 84제곱미터입니다. 최고가가 2021년 11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4억 원 정도 떨어진 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36%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끌들의 성지가 무너지고 있는 사이에 다른 곳들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신호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분양권이 마이너스 P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인 건데 분양권이 마이너스 P가 등장했다. 이 말은 내가 산 가격보다 손해를 보고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서울 송파 더 플래티넘, 여기는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분양가가 14억 7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1억 원 정도가 하락을 해서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가서 깎아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두 개를 더 보면은 경기도 의정부 이편한세상 신곡 파크 프라임, 여기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6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빠져가지고 5억 7천만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 자이 더스타, 여기도 84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 정도였는데 여기도 한 5천만 원 정도 빠진 8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도 가격이 붕괴하는 그런 신호가 보인다는 거죠. 2차 정상화가 확실히 시작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단순히 몇 건만 이렇게 하락한 게 아닙니다. 하락 거래된 게 더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의 4분기 아파트 거래를 3분기와 비교했을 때 하락한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서울 평균이 하락 거래된 게 52%나 돼요. 그리고 도봉구, 강북구, 종로구, 동작구, 성북구, 노원구 60%가 넘습니다.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72.5%,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65.7%,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61%, 이렇게 하락 거래된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신고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 싹 들어갔잖아요. 왜냐면은 하락 거래된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분기 대비해서 59.1%나 감소를 했습니다. 10월에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대출들 이게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확 꺾인 거죠. 거의 60%나 감소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꺾인 것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더 오를까봐 조바심에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2021년 부동산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폭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반대잖아요.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부동산이 더 하락하겠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더 떨어질 테니까 기다렸다가 더 싸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시장 전체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하락으로 가겠구나.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이유, 이거를 보면은 지금부터는 경매가 쏟아져서 하락하는 것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매로 나오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국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입니다. 지금 2,829건으로 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나 증가를 했어요. 물론 낙찰률이라든지 낙찰가 모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화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짜 경매 물량들이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한 20%도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 대규모 경매가 나올 것이거든요. 역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이 5년 사이에 54배나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4조가 넘어갔다고 해요.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경매 나온 것들은 2023년 초반에 아니면 2022년 말에 이때쯤 경매 신청한 건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나올 경매 물량들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물량이 제일 많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세 거래 금액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앞에 게 2021년 하반기 거래된 금액 149조, 그리고 뒤에 빨간 그래프가 2022년 상반기 거래된 153조 전세 거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는 2023년이 끝나가니까 거의 재계약이 됐겠죠.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것들은 이것들이 시장에 경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2023년 초반에만 있는 것들이 지금 나왔겠죠. 아직 절반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상반기에 거래된 153조, 이거는 2024년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큰 파도가 몰려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사고가 많이 날 거예요. 2024년 상반기에도 이게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진짜로 언제 다 경매에 쏟아지냐? 최소 2025년이 넘어가야지 빨간색 친 부분들 이게 거의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경매는 약간 맛보기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매 여파가 인기가 없는 지역 이런 데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도 전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보시면은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 추이 이거를 살펴보면은 11월에 340건으로 계속 상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125건이었는데 지금은 그거의 2배가 이미 넘었어요.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소득의 70%를 대출 이자나 원금 갚는 데 쓰는 사람들이 299만 명, 거의 30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70%를 갚으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여기 있는 299만, 이 숫자가 앞으로 예비 경매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숫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들어올지는 몰라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으면은 조금만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면 나쁠수록 더 많이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 5, 6%만 넘어가도 경매 물건들이 몇 건입니까? 10만 단위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2천, 3천 건들 잠깐 맛보기 수준이다. 그 말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 지하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투기꾼들의 성지였던 노도강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48%, 44%, 36%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P도 1억 이런 것도 살펴봤고 실제로 하락 거래된 것들도 많고 거래량도 감소를 했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도 이제 슬슬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